당근 조롱한 이기, 당신이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이 신장을 지치게 하는 이유. 혹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까? 그것은 미묘하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것처럼 이미 피곤한 상태로 눈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발과 발목이 약간 부어올라 물이 찬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깊고 회복적인 수면 대신 화장실에 가느라 2번, 심지어 3번씩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되어 수면이 계속 끊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 봤을 겁니다. 소금을 줄이고, 술을 끊고, 일부러 담백하고 단순한 식사를 선택하며 건강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마치 배낭 가득 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처지고 늘 짓눌린 느낌입니다. 혹시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이건 나이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지었나요? 아니면 날씨 탓으로 돌렸나요? 만약 이러한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어쩌면 당신은 매일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경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은 약간의 피로감, 가벼운 부종, 잦은 야간뇨를 그저 흔한 불편함, 즉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한 불편함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바로 몸의 필수적인 필터이자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력과 과정 이미지. 이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원래는 쉽게 배출되어야 할 물질들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축적되어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손상을 입힙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이미 심각한 이기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바닥이 완전히 갈라지고 말라버린 후에야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기관이 완전히 지쳐버리면 정상적인 건강으로 돌아가는 길은 종종 막혀버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복잡한 장기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희소식과 숨겨진 진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간단하고 의도적인 조정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능 저하를 종종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일부 채소들, 즉 당신이 건강하다거나 해독에 좋다고 믿는 그 채소들이 실제로 과부하가 걸린 그 필터에 상당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좋은 의도가 때때로 몇 효과를 낳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깨끗하게 먹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심각한 건강 문제에 부딪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재료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몸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고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취하게 하며 성가신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거나 주변에 이러한 증상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건강을 정말 많이 챙깁니다. 때로는 간단한 조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만성질환별 식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30년 경력 의사의 이야기, 과로한 필터의 교훈.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자신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했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특정 채소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몸,
특히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에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있었고, 이는 조령하고 점진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교훈을 완벽하게 몰아주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민수 어르신은 서울 예곽에 살고 계셨습니다. 담백한 음식을 먹고 매일 걷기만 잘하면 평생 건강할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셨죠. 이제 60이 넘은 정 어르신의 생활은 매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작은 밥그릇에 담백한 나물, 살짝 데친 채소,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만 드셨습니다. 그의 아내 서윤 씨는 남편이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채소였고, 특히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는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시멘트 블록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발목이 너무 부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은 쌀뜨물처럼 탁했고 냄새도 이상했으며, 숨이 가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는 그를 응급실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저는 한동안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이미 70% 이상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고, 앞으로 정기적인 투석 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일일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자 원인은 금세 명확해졌습니다. 정 어르신은 자신이 슈퍼푸드라고 믿었던 몇 가지 특정 채소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을,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채소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노화되고 약해진 신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들어있었고, 이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식습관의 실수가 당신의 몸을 조롱이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매일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롱한 주범,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흔한 채소 5가지. 정 어르신의 이야기가 퍼지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피로, 잦은 야간뇨, 손발의 가벼운 부종, 그리고 허리의 은근한 통증까지. 대부분은 이 모든 것을 단지 나이 들어 생기는 흔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조롱한 주범,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흔한 채소 5가지. 정 어르신의 이야기가 퍼지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피로, 잦은 야간뇨, 손발의 가벼운 부종, 그리고 허리의 은근한 통증까지. 대부분은 이 모든 것을 단지 나이 들어 생기는 흔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진료할수록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던 특정 채소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채소들에는 노화된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쇠과 및 배출 능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균형이라도 정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들, 특히 50세 이후에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종종 문제로 이어지는 5가지 흔한 채소 섭취 사례입니다. 1. 시금치, 신장 결석의 위험. 수원에 사는 이수민 씨는 매우 깔끔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붉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뼈 건강에 좋다며
매일 큰 그릇에 데친 시금치를 챙겨드렸습니다. 이수민 씨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더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정체, 즉 신장 결석의 주성분을 형성합니다. 젊은 신장은 이 작은 조각들을 쉽게 배출하지만 약해진 신장에서는 이 결정들이 요로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매일 시금치를 먹은 지 약 8개월 후 이수민 씨는 허리 통증, 배뇨시 따끔거림, 그리고 간헐적인 극심한 복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내에 이미 작은 결석 2개가 형성되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여 신장이 큰 부담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믿고 먹던 바로 그 채소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럼 채소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가 나쁜 채소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먹거나 잘못 조리하면 신장에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2. 케일, 칼륨 위험. 광주에 사는 65세 김태현 씨는 각종 디톡스 유행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케일 스무디 한 잔을 마시면 몸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믿고 석 달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케일은 별표 칼륨, 포타슘, 별표이 매우 높습니다. 칼륨은 필수 미네랄이지만 젊고 건강한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특히 고혈압이나 초기 당뇨가 있는 경우 칼륨이 혈액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는 고칼륨혈증이라는 상태로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현 씨는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후 검사 결과 그의 칼륨 수치는 위험 수치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늦었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최근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감 있게 케일 주스만 마셨는데요. 아주 건강한 것인데 이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습관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3. 시래기국, 미네랄의 이중 부담. 산골에 사는 72세 최영우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시래기국, 말린 무청으로 만든 국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소박하고 따뜻한 기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청을 말리면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에 보통 간이 센 된장까지 더해지면 이 음식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조합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다리 부기와 야간요 정도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심한 피로감과 다리의 무거움이 뚜렷해졌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먹던 건강한 전통 음식이 사실은 그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4. 묵은지, 아질산염의 위협. 70세 박금자 씨는 묵은지를 데쳐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하면 짠맛과 신맛이 덜해져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오랫동안 발효되는 과정에서 별표 아질산염, 니트라이트, 별표이 생성됩니다. 데친다고 해서 이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신장의 미세한 락화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박금자 씨는 밤에 자주 깨고 피부가 칙칙해졌으며 불면증까지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신부전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먹던 김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5. 미역국, 로우드 과부하. 부산에 사는 59세 김미경 씨는 친구들이 미역국을 매일 한 그릇씩 먹으면 심장에 좋고 염증이 줄어든다고 하자 매일 아침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약해진 신장은 이 두 가지 성분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피로감, 빠른 심장 박동, 손떨림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오오드와 칼륨 수치가 모두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축적된 이 성분들이 갑상선과 신장 모두에 악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매년 겪는 수백 건의 사례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나이든 몸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능 저하의 메커니즘, 50세가 기점이 되는 이유. 환자들에게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에 익숙한 채소 몇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필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나요? 평생 먹어온 것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진실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혹은 한 달 만에 고장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용히 지쳐갑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새 건일 때는 아무리 더러운 물을 부어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쉼없이 계속 물을 걸러내다 보면 필터막이 닳고 야과 속도가 느려지며 예전에는 쉽게 배출되던 것들이 이제는 축적되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50세가 넘으면 노화로 인해 신장의 야과 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고 야과를 담당하는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젊은 몸, 여분의 소금, 칼륨, 옥살레이트, 아질산염 등을 쉽게 배출합니다. 노년의 몸, 아주 가볍거나 잘못된 타이밍의 식사만으로도 정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며 이는 야간뇨, 수면 장애, 손발의 부종, 그리고 허리의 묵직한 통증 같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이 거의 어떤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이나 심장처럼 급격한 증상을 일으키는 장기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기능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50% 이상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에게 신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손상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각 성분의 작용을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시금치의 옥살레이트,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과 만나 날카로운 결정체가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쉽게 흘려보내지만 약해진 신장은 이 조각들이 요로에 들러붙어 점점 큰 결석으로 자랍니다. 케일 시래기의 칼륨, 필수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으면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합니다. 젊은 사람은 배출되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 심박수 증가, 어지러움, 심하면 실신까지 나타납니다. 채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장이 더 이상 그 많은 미네랄을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묵은지의 아질산염, 신장의 야과막, 아주 미세한 체을 손상시킵니다. 이 체가 손상되면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다시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몸이 무겁고 낮에는 졸린데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무거운 국물의 소금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두어 신장이 더 많은 물을 필터링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칼륨이나 아질산염까지 함께 들어오면 신장은 걷기도 힘든 상태에서 마라톤을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전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50세 이후에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장 보호를 위한 3가지 황금 원칙.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 올바른 채소 고르기. 모든 채소가 노년층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옥살레이트나 칼륨이 높은 채소는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대신 신장의 부담이 적은 채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애호박, 가지, 어린 배추, 무, 깻잎. 이 채소들은 소화가 편할 뿐 아니라 독소 배출을 더 부드럽게 도와주어 수십 년간 쉼 없이 일해온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칙 2. 올바르게 조리하기, 끓는 물 사용 및 국물 버리기. 칼륨이나 옥살레이트가 많은 채소를 드실 경우 잔여 미네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끓는 물에 한 번 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채소를 삶은 물이나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국물에 옥살레이트, 칼륨, 아질산염이 가장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국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2배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생채소를 갈아 마시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를 갈아 만든 단 한 컵의 주스는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이며 신장은 이를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가 들면 완전히 다릅니다. 원칙 3. 올바른 시간에 먹기, 점심이 최적. 신장은 낮 동안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밤에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채소나 짠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밤새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며 신장은 쉬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입니다. 저녁에는 아주 가벼운 채소를 아주 싱겁게 먹어 신장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설명하면 많은 환자들이 신장도 쉬어야 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기관입니다. 밤에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야간뇨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다음날 아침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 3가지 원칙을 단 일주일만 적용해도 숙면을 하고 아침에 다리가 가볍다고 했습니다. 맞게 먹기만 해도 몸이 바로 반응하네요. 몸이 금방 고마워하더라고. 매일의 삶을 위한 신장 친화적인 채소 5가지. 제가 환자들에게 5가지 위험한 채소를 줄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였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고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음식 문화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채소들이 많습니다. 이 채소들은 온순한 친구들처럼 신장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체내의 여분의 수분을 빼주고 압력을 낮추며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자주 추천하는 5가지 채소입니다. 몇 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애호박, 수분 보충 및 부드러운 독소 배출. 애호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가벼운 부종이나 야간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점심에 애호박을 추가하면 금방 몸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약간만 두르거나 국으로 끓이되 소금이나 된장 같은 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지, 미세혈관 보호. 많은 사람들이 가지의 물컹한 식감을 좋아하지 않지만 바로 그 부드러움이 신장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지에는 작은 신장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혈관들은 손상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지와 같은 보호식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3, 4번씩 화장실에 가던 환자가 일주일에 3번 가지찜을 드신 후 한 달 만에 온 가족이 놀랄 정도로 깊이 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3. 어린 배추, 장독소 흡수.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약해지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추천하는 채소가 바로 어린 배추입니다. 어린 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속의 독소를 흡수하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맵거나 향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아주 싱거운 배추국을 먹은 할머니는 그날 밤 훨씬 깊이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무, 열내림 및 소화 촉진.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무는 열을 내리고 독소 배출을 돕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잠을 못 자거나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자란의 약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주 싱거운 무국이나 무죽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몇 주 후 잠이 훨씬 잘 오고 몸의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아셨던 70대 환자가 기억납니다. 5. 깻잎, 요로 보호 및 항균 작용. 깻잎은 향도 좋고 먹기도 쉽지만 천연 항균 성분이 풍부합니다. 소변이 따갑거나 잔여감,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깻잎은 마치 보호막처럼 요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깻잎을 자주 먹은 뒤 야간뇨가 줄었다는 환자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생으로 밥과 함께 먹거나 찌개에 넣어 드세요. 핵심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3에서 5장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채소만 제대로 고르고 조리해도 몸이 이미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식단을 넘어선 총체적 접근법. 식습관 이외에도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생활습관 전체가 조화롭게 맞춰질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오래 참지 않기.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똑똑한 수분 섭취. 밤에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마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가벼운 활동.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세요. 수면 우선.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어떤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 조언을 따른 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고 아침에는 정신이 맑고 몸이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건강은 복잡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고 더 가볍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